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만약에라는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가상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알렉산더의 장수,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지 않고 로마와 카르타고를 정벌했다면? 기원전 323년 6월 바빌론. 인류 최대의 제국을 세운 32살의 청년은 여기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역사는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정복자의 눈이 다시 번쩍 뜨인 순간 우리가 아는 모든 문명은 그 자리에서 정지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30년을 더 살았다면? 겐지스강을 피로 물들이고 아직 핏덩이에 불과했던 로마를 발밑에 짓밟았다면? 이것은 기록되지 못한, 그러나 가장 잔혹하고 웅장했던 신이 된 사나이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역사를 잊으십시오. 진짜는 지금부터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지 않고 로마와 카르타고를 정벌했다면? 많은 궁금증이 생기지만 두 가지 실제 역사와 그에 기반한 가설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시의 실제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며, 두 번째, 만약의 가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실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334년 20세의 알렉산더가 헬레스폰투스를 건너 동쪽으로 돌진했을 때 세상은 단 10년 만에 그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을 격파하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으며 인도 접경까지 진격해 인류사의 지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히파시스 강가에서 병사들은 울부짖으며 회군을 요구했고 천하의 정복자도 운명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고열, 후계자도 없는 비참한 요절. 그가 남긴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유언은 제국을 피해 내전으로 몰아넣고 고대사의 불꽃을 꺼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진짜 역사입니다. 두 번째, 만약의 가설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실제 역사와 다른 가설을 잘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그날 밤 그가 죽음의 신 타나토스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면? 회군을 외치던 반란군들은 왕의 부활 앞에 공포로 얼어붙었을 겁니다. 재정비된 마케도니아의 창끝은 겐지스강을 넘어 난다 왕조의 코끼리 부대를 도륙했을 것이며, 서쪽으로 고개를 돌린 정보광은 아직 날개도 펴지 못한 어린 매 로마의 목을 비틀었을 겁니다. 32세의 요절이 아닌 60세의 장수, 동서양의 피를 강제로 섞어버린 거대 제국 코스모폴리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사는 나라의 이름이 모두 그의 손가락 끝에서 다시 쓰여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60세의 늙은 신왕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뒤바뀐 천년의 제국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실제 역사 기반 가설을 잘 기억하시고, 자, 만약의 어나더 히스토리 시작합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3일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바빌론의 열기는 숨이 막힐 듯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운 32살의 청년은 침상 위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그는 여기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주 살짝 궤도를 틀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죽음의 신은 그를 데려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새벽녘 알렉산더는 고열을 뚫고 눈을 떴습니다. 그가 눈을 뜬 순간 우리가 아는 세계사의 모든 페이지는 불타 사라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리고 그 도전이 성공했을 때 벌어지는 문명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알렉산더의 첫 마디는 회군이 아니라 진격이었습니다. 히파시스 강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병사들은 죽음에서 돌아온 왕의 섯을 퍼런 눈빛 앞에 다시 창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321년 알렉산더의 군대는 난다 왕조의 심장부 파탈리푸트라에 도달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대지를 울렸으나 천재적인 전술가 알렉산더는 이미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와 페르시아의 기병 그리고 인도에서 영입한 용병들을 완벽하게 융합시킨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처참했습니다. 겐지스 강은 3주 동안 붉은색으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인더스에서 겐지스에 이르는 인도 아대륙 전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한 명의 통치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케도니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거대한 태양의 제국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동방 정복을 마친 알렉산더의 시선은 이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원전 315년 그는 아라비아 반도를 일주하는 거대한 함대를 앞세워 지중해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지중해의 강자였던 카르타고는 알렉산더의 코끼리 군단이 해안에 내렸다는 소식만으로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던 신생국 로마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로마는 수백 년 후 세계를 제패하지만 알렉산더의 세계관에서 로마는 그저 마케도니아 보병 때의 창끝 앞에 무력한 지방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로마의 원로원을 해체하고 그들을 자신의 관료 시스템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이라는 가능성은 역사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법과 질서는 오직 알렉산더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50세가 되었을 때 세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와 인도의 브라만교 수행자가 바빌론의 광장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도, 카르타고, 이탈리아에도 세워졌습니다. 그는 강제로 1만 명의 그리스 장교와 동방의 여인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마케도니아인이라 부르지도 페르시아인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민 COSMOPOLITE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이면에는 썩어가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원로들은 왕이 동양의 독재자가 되었다며 증오를 키웠고 정복당한 민족들은 신왕의 오만함에 지쳐갔습니다. 알렉산더 자신 또한 정복할 땅이 사라지자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광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태양신 아몬으로서 군림하려 했습니다. 기원전 293년 알렉산더의 나이 60세 제국의 심장 바빌론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적자이자 후계자인 알렉산더 4세가 의문의 독살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노장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피는 섞었으나 권력의 탐욕은 섞이지 않는구나. 아들의 시신 앞에서 알렉산더는 절규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바빌론에서 죽었어야 할 운명을 거스른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킨 장군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한때 전우였던 이들의 목이 바빌론 성벽에 걸렸습니다. 제국은 공포에 질렸고 하나였던 세계는 다시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바벨탑은 오직 나라는 기둥 하나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죽는 순간 이 세상도 함께 무너질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기원전 293년 겨울 늙은 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프라테스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휘둘렀던, 전 세계를 피로 물들였던 복음을 강물 깊숙이 던졌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유일한 땅은 죽음 너머의 평원이구나.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제국은 거짓말처럼 조각났습니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코스 장군들은 서로의 목을 겨눴고 알렉산더가 이룩한 하나의 세계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서양 문명은 인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발전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탄생할 자리는 다원주의적인 헬레니즘 종교가 채웠습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30년을 더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전혀 다른 신을 믿으며 전혀 다른 지도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거부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비록 그 끝은 허망한 잿더미였을지라도 그가 꿈꿨던 세상의 끝은 한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자들의 것이지만 미래는 상상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